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토요일인데 마침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 비가 와가지고 좀 추적거렸는데 날씨는 춥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보기는 괜찮지요. 아마 내리고 나면 좀 불편한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어제 우리 윤도택님께서 네덜란드의 국빈 방문을 잘 마치고 들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참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고 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약간은 또 안쓰러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늦지 않게 잘 선택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들, 이제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인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오가는데,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는 않듯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을 어떤 자리에 또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하더라도 또 분명하게 우리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조차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선택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눈에는 완벽하게 보이는 것, 또 우선은 보이더라도 금방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빈틈이 보이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오늘 마침 눈도 내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그 생채기들이 좀 아물고 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이루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낙연 씨의 창당설, 그 다음에 이낙연과 전 대표와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그렇게 얘기가 오가고 막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그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뭉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당을 봤을 때 저 당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색깔,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고라고 분명하게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게 뒤섞여져 가지고 저 당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선택 지향점이 어디점인가를 가늠할 수 없게, 그 다음에 어떤 당의 정체성을 대략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정 어긋나게,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갈등이 있다 보면은 그 당이 갖고 있는 당력을 집중해서 국가의 안보라든가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내용이 있고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또 언론 같은 데서는 좋은 얘기, 국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주 잡스럽고 그냥 일반인들이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뉴스들만 양산해 내니까 국민 전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해악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는 내지는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어떤 결사체, 그게 정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정당이 조금은 선명하게 보수를 지향하면 보수, 진보를 지향하면 진보, 물론 명확하게 뜻이 이제 갈려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대략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쪽으로 갈 것 같다, 내지는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게끔, 무슨 이건 잡탕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그냥 시끄럽고 당내에서도.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각자 정보 지향점 같은 게 찾아지지 않으면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라도 모여서 이렇게 좀 갈라져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제 국회의원들은 각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라든가 전체적으로 참 중요한 애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어렵지 않게
그 어렵지 않게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국가관리에서 생각한다면은 그 뭐 특이한 성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보편 타당하게 내지는 객관적으로 이게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만약에 그 판단이 안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국가관리에 좋은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 즉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건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이든지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좋은 사람들이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도 홍보도 하고 그런 것 갖다가 좀 격려를 해주고, 또 뭐 언론 참 모든 국민들보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고 좀 정확하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국가에 해악을 끼치겠다. 그럼 언론은 좀 그런 것 좀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국가가 전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뭐 자주 들어보는 말씀이겠지만은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봤을 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도 그만큼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이거 국민들한테 책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 관료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가의 모든 상황도 실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국민들이 싫어하고 반대하고 하면은 나쁜 짓을 못하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참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하고 관련이 된다거나 자기 어떤 그 취향하고 내지는 뭐 그 연구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 리더자가 필요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러하더라도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지. 영혼이라든가 정신이 강하고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만이 국민들이 조금 평범하고 전체적으로 중후하더라도, 뭐 중후정치라고 그러죠. 그냥 뭐 예전에 뭐 2000 몇백 년 전에 어떤 철학자들도 어떤 민주주의는 중후정치다, 약간의 어리석인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러려면 그 집단을 끌어가려면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아젠다를 제시하고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죠. 이게 어떤 정치인들의 책임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인들이 그 책임만 다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주어진 권력만, 이익만, 특혜만 향유하려고 한다면은 이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 이 집단 전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부터 어떤, 물론 갑작스럽게 정말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참 거의 절대적이고 무한하다 싶은 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유한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바로 즉시 어떤 반격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한 인식들이 서로 국민들한테 공유가 돼버린다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물론 친소관계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한테 잘할 것인가, 내 주위에 잘할 것인가라는 뭐 이것도 생각이 들겠죠, 인간이니까. 그렇지만은 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향후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잘 풀어나갈 것인가, 향후 대한민국이 좀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 시각은 올바른가 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돌아가셨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추앙을 받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이시 조선에, 저는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선에도 우리 세종대왕이 계셨었고 이순신 장군이 계셨었죠. 이런 분들만큼,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저는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가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굉장히 선지자적인 그런 걸로 국민의힘을 잘 리드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악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처럼 아주 격동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그 팀의 리더로서는 조금 힘들어 했었다. 그러나 알고 그걸 갖다가 아주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내려놨으니까, 그러나 잘했다. 내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역할로 인해서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향후에 국민들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김기현 대표가 너무 잘했으면은 지금 한동훈이라든가 원희룡 같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돋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보수 지지층들도 너무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 내려놨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떤 팀에서는 경륜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중간에 또 중간 관리자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새로운, 지금 검증이 되지 않는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고 있는 국회의원 출마 지원자들, 여기에는 우리가 기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원희룡 지금 현재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지금 팀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한 사람, 그 다음에 같이 할 사람, 저는 이 두 분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배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만약에 리더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선 그 팀에서는 지금 제일 인지도라든가 지금까지 해온 모습으로 보면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암벽은 요구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민주당 쪽이 맞는,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고 예전에 조병욱 선생이나 신익희 선생이나 정말로 민주당의 원류가 가졌던,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진짜 그 민주주의, 그걸 한번 다시 되새겨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분야보다 지금 뒤지고 있는 이 정치, 이 문화가 경제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하고 급을 맞출 수 있게 이번에 자정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